속 꿀팁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이 얼굴이 엄청 갸름해졌잖아요. 큰 시술이나 성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셀프 경락 루틴 꼭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턱선에서 엄청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뭔가 사진보다 더 예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지금의 제 모습이 완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머랭이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어느새 2년이 좀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초창기 때 영상과 지금의 제 모습을 비교해봤는데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부끄럽죠. 너무 많이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뻐졌지? 좀 부끄럽지만 아니 왜 이렇게 예뻐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성형이나 시술을 한 거는 코밖에 없고 제 가짜 코 영상 보셨죠? 딱히 코가 뭔가 크게 달라졌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지금의 제 모습이 얼굴도 진짜 너무 갸름해진 것 같고 분위기도 예뻐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당시 2년 전이 제가 조금 더 말랐을 시절이거든요. 근데 왜 도대체 지금이 더 이렇게 갸름해 보이고 살도 빠져 보이고 이런 분위기도 좀 있어졌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여태 이제 야금야금 지켜오던 그런 생활 속 습관들이 좀 더 저를 더 예쁘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 영상은 진짜 야금야금 예뻐질 수 있는 생활 속 꿀팁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예뻐지는 습관 첫 번째, 퍼스널 컬러에 맞는 스타일링하기. 저도 봄웜으로 오해하고 이제 봄웜 톤으로 살아왔던 기간이 길었잖아요. 자기의 이 퍼스널 컬러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퍼스널 컬러를 스스로 오해하고 있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봄웜 톤으로 살아왔던 시절에 이 봄웜에 맞는 메이크업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메이크업은 당연한 거고 머리 컬러도 맞추고 옷도 봄웜 톤에 맞는 컬러로 맞춰 입고 액세서리까지 이렇게 봄웜에 맞는 전부 풀 세팅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봄웜이 아니더라도 뭔가 분위기가 있어 보이고 아우라가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진짜 토날모 시절에 잘못했던 게 뭐냐면 메이크업은 주구장창 봄웜으로 하는데 머리 컬러는 가을웜으로 하고 옷 컬러는 겨울쿨 컬러를 입고 다니니까 사람이 뭔가 중구난방해 보이면서 약간 그 고급짐이 좀 안 느껴졌던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 머랭이들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막 그냥 내가 원하는 옷은 오늘 이렇게 진한 남색깔이야 이러고 입고 머리 컬러는 약간 애쉬 계열이 들어간 애쉬 그레이? 약간 이런 느낌이 좋겠어 하고 염색은 그렇게 하고 메이크업은 난 코랄이 좋고 난 오렌지를 바르면 너무 예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완전 중구난방 다 따로따로 놀아서 뭔가 사람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시선이 막 머리로 갔다가 메이크업으로 갔다가 옷으로 갔다가 하면서 그 사람이 좀 약간 흐려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머랭이들도 자기 퍼스널 컬러를 잘 모르더라도 자기가 이제 추측하는 퍼스널 컬러가 있잖아요. 설령 그게 아닐지라도 하나를 딱 집어두고 예를 들면 가을웜 하나 찍고 그거에 맞게 옷도 사고 액세서리도 매칭하고 메이크업은 당연히 뭐 립, 치크, 이 아이섀도우까지 전부 다 톤을 동일하게 머리 컬러까지 맞추면은 인간 가을웜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이 퍼스널 컬러에 맞게 모든 것을 스타일링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최근에 했던 것처럼 퍼스널 컬러 진단을 전문가한테 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이제 여름 쿨톤 진단을 받고 그에 맞게 이제 완전 각성하고 머리도 어둡게 이렇게 염색을 하고 메이크업도 완전 여름 쿨톤으로만 하고 의상도 이제 다 액세서리까지 매치해서 하고 다니니까 제 스스로 딱 거울을 봤을 때 뭔가 굉장히 고급져졌다. 어머 이 분위기 뭐야? 약간 이렇게 느끼고 있어서 우리 머랭이들도 본인 퍼스널 컬러에 맞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스타일링하고 다니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예뻐지는 습관 두 번째, 조금 어렵고 따라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습관 중에 하나예요. 카메라로 자기 얼굴을 녹화해서 보기. 연예인들이 이제 카메라 마사지 받고 예뻐졌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역시 카메라 마사지가 중요해. 이런 것들을 보고 도대체 카메라 마사지가 뭘까? 카메라 갖다가 막 이렇게 얼굴을 진짜 마사지 막 전신을 해주나? 라는 진짜 그런 생각도 했었고 연예인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술의 명칭이 카메라 마사지인가? 예를 들면 약간 사각턱 보톡스 이런 것처럼 그런 거의 명칭이 카메라 마사지인가? 진짜 궁금증이 많았는데 이제 카메라 마사지가 뭐냐면 이렇게 후면 카메라로 자기 얼굴을 녹화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좌우반전된 자기 모습에 굉장히 놀라고 또 자기가 몰랐던 나쁜 이런 표정과 나쁜 습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쪽 입꼬리만 더 올려서 웃는다든지 막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다든지 아니면은 웃을 때 막 이렇게 웃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말을 할 때 자꾸 막 그래가지고요 하면서 막
침을 바르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본인도 모르는 자기의 습관들이 분명하게 녹화가 돼서 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본인의 단점을 먼저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점들을 명확하게 알고 나면은 본인이 이제 스스로 나는 진짜 웃을 때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 말할 때 입술에 침 바르지 말아야지, 이런 단점들이 하나하나 고쳐지거든요. 이 단점들이 고쳐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 얼굴의 가장 예쁜 각도와 내가 저 표정할 때 진짜 예쁘네, 어머 나 웃을 때 저렇게 살짝 눈 이렇게 눈웃음 치는 거 나 되게 예쁘네,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좀 더 얼굴이 예쁜 면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이렇게 지금 저처럼 얼굴을 드러내고 귀를 걸게 되고 말을 할 때도 좀 더 내가 예쁜 표정을 아니까 그걸 더 짓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예쁜 표정, 예쁜 습관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고 나면은 사람을 만날 때도 진짜요? 이러면서 자기가 좀 더 예쁜 쪽으로 진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튀게 되고 자기가 좀 더 예쁜 표정을 짓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실제로 봤을 때도 좀 더 아우라가 느껴지고 저 사람은 뭔가 분위기가 되게 좋네, 저 사람은 뭔가 사진보다 더 예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어린 시절 이제 걸그룹을 준비하던 연습생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필수 중에 하나가 카메라 테스트였어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춰보면서 내 얼굴을 이제 테스트하고 이제 전문가분들이 붙어갖고 너는 이쪽 얼굴이 더 예쁘다, 너는 웃을 때 그렇게 웃으면 안 돼, 말을 할 때 턱을 들고 말하는 버릇을 고쳐야 돼,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주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카메라 마사지를 시작해서 지금의 제 모습이 완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후면 카메라로 제 얼굴을 봤을 때 너무 놀랬거든요. 제가 나쁜 습관이 되게 많았는데 뭐였냐면은 웃을 때 너무 담백하게 웃어서 이렇게 웃었어요. 그리고 진짜 심했던 습관 중에 하나가 카메라만 보면은 이렇게 진짜요?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집중을 하면은 턱끝이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턱끝이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넙대대해 보이기도 하고 콧구멍도 보여서 이상해지죠?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점점 고쳐서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아직도 이 턱끝을 좀 올리는 버릇을 고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맞다! 나 턱끝 올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샥 이렇게 내리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카메라 테스트 방법을 진짜 한 달, 두 달만 해도 사람이 자기의 장단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예뻐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잘 파악해서 활용을 하면은 그냥 인스타용 막 멀리서 전신샷이나 자연스러운 사진 찍을 때도 진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 머랭이들도 이렇게 카메라 켜서 어색하지만 계속 본인이 예뻐 보이는 모습을 찾고 나쁜 습관들을 이제 안 하고 고치게 되면은 진짜 인스타 사진도 잘 건질 수 있고 사람을 만날 때도 조금 더 예쁘게 말하고 예뻐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이 카메라 테스트 방법 꼭 한 번씩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예뻐지는 습관은 바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얼굴형 관리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얼굴형 관리 알려드리면서 제가 기초 제품까지 같이 추천해드릴 거라 화장을 지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말끔하게 세수를 하고 왔습니다. 머랭이들 제가 평소에 진짜 모공 제품들 정말 많이 추천드리고 모공 관리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얼굴이 아무리 갸름하고 얼굴형이 매끄러워도 이 모공이 늘어져서 탄력이 떨어지면은 얼굴이 정말 넙대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모공 이런 제품들 신경 써서 사용하는 편인데 요즘은 요 바이오힐보의 세로 모공 세럼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제가 추천드렸던 모공 제품이죠. 사실 이 모공 앰플들이 특유의 건조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 바이오힐보 앰플은 모공을 정말 잘 잡아주는데 특유의 건조함 없이 굉장히 수분 앰플을 바르는 것처럼 엄청 촉촉하게 관리가 되거든요. 피부에 올려서 이 촉촉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찐덕임 없이 굉장히 묽게 발리는데 촉촉하고 마무리는 끈적임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마스크도 엄청 오래 쓰고 있다가 화장도 좀 늦게 지워가지고 그때 이후부터 모공이 좀 늘어나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시즌에 제가 너무 속상해하다가 이 앰플로 좀 관리를 했었는데 며칠 좀 꾸준히 사용을 하고 나니까 진짜 피부결이 우선 너무 좋아졌고 모공도 확실히 진짜 엄청 쫀쫀해졌었거든요. 그래서 머랭이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다 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세럼에는 탄탄바이옴이라는 바이오일보만의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탄탄바이옴 성분은 이제 피부 탄력과 늘어진 모공을 쫀쫀하게 타이트닝 해주거든요. 진짜 모공 관리는 머랭이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꾸준히 아주 열심히 사용을 해줘야지 이제 그때부터 모공이 내가 이제 좀 줄여드려야겠다, 이제 좀 내가 이제 타이트닝이 돼야겠다 하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지금부터라도 모공 관리에 아주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뻐지는 습관, 얼굴형 관리를 알려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얼굴형에 뭔가 많은 시술 또는 성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얼굴에 큰 시술이나 성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종종 사각도 보톡스 맞기 이 정도고, 평소에는 정말 열심히 셀프 경락을 해주는 거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요즘은 요 바이오일보의 요 괄사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바이오일보는 진짜 괄사를 잘 만들어갖고 이미 엄청 유명한 제품이죠. 그냥 이렇게 사용해도 굉장히 시원하고 좋긴 한데, 아무래도 피부에 좀 자극이 갈 수가 있어서 뭔가 좋은 스킨케어 제품을 좀 올려두고 흡수시키면서 사용을 하면 더 좋거든요.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요 세럼이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얘가 촉촉하기 때문에 이렇게 괄사랑 사용하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듬뿍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봐요. 내가 턱살이 얼마나 있는지. 여기 넓은 면이 있어요. 넓은 면으로 이렇게 한번 문대주면은 뭔가 으드득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그게 이제 얼굴 근육이 뭉쳐있는 거거든요. 이 얼굴 뭉쳐있는 근육을 일단 먼저 풀어줘야 됩니다. 요거를 일단 먼저 풀어줘야지 얼굴형이 굉장히 매끈해지거든요. 얼굴 라인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태운 다음에 이 얼굴에 처져있는 근육들을 좀 풀어주면서 위로 올려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저는. 발라놨던 앰플이 마르면은 이렇게 마사지할 때 피부에 자극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게 중간중간 이렇게 발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이 좁은 면을 활용해서 여기 눈 주위 있죠? 이렇게 가로로 눈 주위 이쪽을 한번 풀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다크서클이 진짜 맑아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앞볼이 좀 차오르는 효과도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바깥으로 풀면 안 돼요. 안으로 여기다가 앰플을 더 올려서 팔자주름. 저는 이렇게 해줄 때 꼭 밖에서 안으로만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머랭이들도 이거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작은 부분으로 이마, 눈썹 이거를 또 풀어주면은 얼굴이 빛이 좀 환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는 역광대가 좀 신경 써요. 저는 역광대가 있는 편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역광대를 좀 문질러줘도 효과가 좀 있거든요. 역광대는 넓으니까 넓은 면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세럼모공 세럼이랑 이 괄사랑 사용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 세럼이 모공에도 도움이 되고 탄력도 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듬뿍 묻혀서 흡수를 시켰을 때 좀 시너지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셀프 경락은 진짜 저는 가장 효과가 좋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얼굴이 아침에 엄청 부어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아침 붓기가 잘 안 빠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루틴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니까 진짜 평소보다 얼굴 붓기가 샥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꾸준히 셀프 경락을 해주니까 정말 옛날에 비해서 얼굴이 진짜 많이 갸름해진 것 같아요. 참 진짜 옛날 불과 2년 전하고 비교해도 지금이 얼굴이 엄청 갸름해졌잖아요. 저는 이게 셀프 경락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머랭이들도 이 셀프 경락 루틴 꼭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사용한 이 괄사와 세럼이 올리브영에서 9월 7일까지 세럼 하나 가격에 괄사까지 주는데 40% 할인까지 한다고 해요. 33,9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기획 세트로 할인받아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올영 세일 기간 동안 바이오일보 다른 제품들도 세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딱 2개만 더 추천을 하고 갈게요. 올리브영에서 진짜 유명한 탄탄크림. 저는 진짜로 올리브영 갈 때마다 항상 계산대에서 이 탄탄크림을 결제하는 분들을 봤거든요. 탄탄크림은 이름 그대로 모공과 피부 탄력을 엄청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크림이에요. 좀 살짝 꾸덕꾸덕 좀 리치한 것 같지만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가볍게 스며들어가지고 메이크업도 굉장히 잘 먹고, 메이크업을 다 하고 나면은 피부에 굉장히 예쁜 광이 돌거든요. 진짜 쫀쫀하고 영양감이 느껴지는 제형이라서 지금 계절부터 사용하기 좋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괄사를 저녁에 사용하실 때는 이 크림이랑 같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합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목주름 스틱. 얘는 진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다른 멀티밤하고 다르게 끈적임이 없어요. 이렇게 크림과 앰플층으로 나뉜 듀얼 제형이라서 탄력과 보습을 둘 다 케어해줄 수 있고,
목주름이랑 잔주름 어디든 막 쓱쓱 쓰기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침대 쪽에다가 두고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눈가 좀 건조해서 한 번 더 잡아주고 목 쪽 이렇게 목주름 약간 있기도 하고 더 생기지 말라고 이렇게 발라주고 있거든요. 이 목주름 스틱과 탄탄크림도 섭섭치 않게 기획 세트가 있는데요. 9월 7일까지 올리브영에서 요거 2개 세트로 40% 할인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영상이 올라간 9월 5일 하루만 올리브영 오늘의 특가로 47%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꼭 기획 세트로 할인 받아서 구매하세요. 그 다음 예뻐지는 습관으로는 눈썹 정리 자주 해주기. 사실 눈썹 정리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자주 해주기라는 좀 어렵잖아요. 사실 뭔가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는 눈썹이 조금만 자라도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눈썹 정리만 잘 해놔도 사람이 맨 얼굴일 때도 좀 정돈돼 보이는 느낌도 있고, 메이크업 했을 때 진짜 깔끔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눈썹 정리를 제대로 하려면 장비가 3가지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눈썹 칼, 두 번째로는 이런 작은 코털 가위 같은 거, 그 다음으로는 스크류 브러쉬.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한데, 루틴을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눈썹에 잔털들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 얼굴형에 맞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세미 아치형이 어울린다 생각을 해서 최대한 아치형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으로는 스크류 브러쉬가 필요해요.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털을 내려요. 내리면은 좀 긴 털들이 삐죽삐죽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코털 가위로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털들의 길이를 다듬어주는 작업인데요. 이런 털들까지 제대로 정리를 해줘야지 눈썹 정리가 완벽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3가지 장비를 사용해서 꼼꼼하게 눈썹 정리를 해주면 진짜 평소보다 좀 더 깔끔해 보이고 사소하게 예뻐질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예뻐지는 습관은 정말 숨 쉬듯이 할 수 있는 건데요. 바로 코로 숨쉬기. 지금 제가 하는 말 듣고 우리 머랭이들이 어떤 생각했을지 알아요. 에잉? 코로 숨쉬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입으로 숨을 쉰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 또한 예전에 입으로 좀 숨을 쉬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턱 근육의 긴장이 풀어져서 턱살이 처질 수밖에 없어요. 코로 올바르게 숨 쉬는 방법은 입을 닫고 혓바닥을 입천장에 붙인 다음에 온전히 코로만 숨을 쉬는 건데요. 이 혓바닥을 입천장에 붙이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뮤잉 운동법이라고 하는데, 제 턱을 보시면 알 거예요. 혀를 내려놓는 것과 입천장에 붙이는 거, 요거 2개 차이만으로도 턱선에서 엄청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혓바닥을 그냥 편하게 내려놓는 거, 입천장에 제대로 붙인 거, 이게 단순히 진짜 혓바닥의 위치만으로 생기는 차이거든요. 이 방법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따라해 보시다 보면 풀어져 있던 이 턱 근육의 긴장이 잡히면서 턱살이 진짜 눈에 띄게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니까 입천장에 혀 붙이고 코로 숨 쉬는 거를 꼭 습관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효과본 예뻐지는 습관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우리 머랭이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너무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진짜 사소하지만 정말 따라 해보고 습관으로 들이면 정말 많이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루틴들이기 때문에 우리 머랭이들 꼭 따라해보세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우리 머랭이들에게 더 유익한, 더 도움되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